안녕하십니까. 전남대학교 병원 순환기내과 조재영입니다. 이번 강의는 높은 정상 혈압 어떻게 치료할까에 대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강의에서는 높은 정상 혈압의 정의와 높은 정상 혈압에 대한 치료는 어떤 사람들에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치료를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높은 정상 혈압. 우리나라에서는 고혈압 전 단계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례를 보시겠습니다. 43세 남자 환자인데 환자는 복통을 주소로 내원했습니다. 특별한 과거력은 없었고 키 171cm, 몸무게 88kg으로 BMI는 30.1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비만에 해당했고요. 혈중 콜레스테롤 및 공복혈당, 혈압을 보면은 토탈 콜레스테롤이 239, HDL 콜레스테롤이 37로 감소돼 있었고 LDL 콜레스테롤 162, 중성지방이 367, 공복혈당도 119로 많이 증가돼 있었고 간 수치도 증가돼 있었습니다. 이번 시에 혈압은 140에 90까지 도달한 적이 있었는데 대부분 130에 70, 130에 80 정도를 유지하면서 조금 감소된 양상이었고 퇴원 후에 외래에서 혈압이 중요한데 140에 90에 도달하진 않았지만 130에 80을 넘기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 환자는 허리둘레도 90cm가 넘었었고 중성지방도 높았고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도 40 미만이었고 혈압도 높은 편이었으며 공복혈당이 높아서 대사증후군에 해당하는 요소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환자는 수축기 혈압 130에서 139, 이완기 혈압 80에서 89에 해당하는 고혈압 전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높은 정상 혈압을 고혈압 전 단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각국의 고혈압 진단 기준을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120에 80 미만을 정상으로 보고 120에 80을 조금 넘어서면 상승된 것으로 간주를 하고 130에서 180을 넘어가면 130에서 80을 넘어가면 고혈압 1단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이 130에서 80 넘어가는 단계를 높은 정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의 제목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고혈압 전 단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정상 혈압은 고혈압 전 단계와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나온 논문들을 보면은 스테이지 1 하이퍼텐션, 즉 유럽에서 높은 정상이라고 혈압이라고 부르는 이 부분을 제1기 고혈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1기 고혈압에서부터 코로나리 하트 디지즈라든지 스트로크, 카디오베스쿨라 디지즈의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문들에 보면 현재 우리 지침에는 3개월 이상 생활습관 변화 후에도 수축기 혈압이 130mmHg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때 상대적으로 심장병 위험이 낮은 환자에 대한 치료 권고가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고 현재 미국에서는 ASCVD에 대한 10년 위험도가 10% 미만이고 생활습관 변화를 시도한 지 3개월 후에도 혈압 목표 130, 80mmHg 이 미만을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혈압을 1기 고혈압이라고 하면서 약물 사용을 고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축기 혈압 130에서 139mmHg의 의미는 이 구간에서도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증가하고 이 구간 환자가 나이가 들에 따라서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기에 진단하고 조기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되겠습니다. 고혈압 전 단계 환자의 진료 유의사항으로 정확한 혈압 측정이 가장 먼저 중요하겠습니다. 이 정확한 혈압 측정은 진료실에서 140에 90 이상의 혈압을 보였을 때 반복적인 혈압 측정으로 그 정확도를 상승시킬 수가 있겠는데요. 2018년 유럽 고혈압 가이드라인에서도 이 반복 측정을 1, 2분 간격으로 3번 측정을 해서 마지막 2개 측정값의 평균치 또는 활동혈압이나 가정혈압을 이용해서 정확한 혈압 측정을 하는 것이 일단 높은 정상 혈압이나 고혈압을 진단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알고리즘에서 보듯이
out of office BP measurement, ABPM이나 home BP measurement, HBPM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혈압을 측정하는 방법 등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겠는데요. 이런 사항들을 환자에게도 교육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먼저 검증된 위팔 자동혈압계를 사용을 해야 되고, 측정 시각 및 방법은 기상 후에 1시간 이내에 소변을 본 후에 아침 식사 전에 고혈압 약 복용 전이어야 되고, 앉은 자세에서 최소 1, 2분은 안정 후에 측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녁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앉은 자세에서 최소 1, 2분 안정 후에 측정해야 되겠고, 이외에 고혈압의 증상으로 두통이라든지 어지러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증상이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측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측정 빈도는 측정할 때마다 2번 이상 측정하는 게 좋겠고, 측정 기간은 처음 진단할 때는 적어도 한 일주일 동안, 치료 결과 평가 시에는 가능한 오랜 기간 동안 측정하고, 어려우면 적어도 외래 방문하기 한 5에서 7일간 정도는 측정을 해오시는 것이 저희가 약물 치료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수첩에 날짜와 시간, 수축기 혈압, 이완계 혈압, 맥박수, 그리고 측정한 팔까지 기입을 해오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전 단계 환자 진료 유의사항에서 이 높은 정상 혈압에 대해서 이 마스크드 하이퍼텐션, 가면 고혈압을 유의해야 되는데요. 배그 고혈압과 가면 고혈압은 고혈압 측정을 정확히 하는데 장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활동혈압 모니터 환자 중에서 배그 고혈압은 15% 정도에 달하고, 진료실에서 고혈압 진단 받은 환자 중에 17.4%가 배그 고혈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여성 및 비만도가 낮은 환자한테 흔히 나타나고요. 진료실에서 혈압이 조절된다고 생각되는 환자의 35%가 가면 효과에 의해서 오인된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이라는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배그 고혈압은 병원 내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혈압만 높고, 병원에서 나가서 일상생활을 할 때는 정상 혈압을 유지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가면 고혈압은 아침 약 복용 후에 진료실에서는 혈압이 조절된 것처럼 보이지만 병원을 나서면 다시 혈압이 올라가고 조절이 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면 고혈압은 지속성 고혈압과 예후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나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혈압 측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최신 가이드라인이 공통적으로 이전보다 철저한 혈압 조절을 강조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배기 효과를 배제한 정확한 혈압 측정이 필요하고, 수축기 130에서 139mm 머큐리인 높은 정상 혈압이라 할지라도 가면 고혈압 배제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진료실 혈압을 반복적으로 측정하도록 권고하고, 가정혈압이나 활동혈압을 측정해서 더 정확히 환자의 혈압 수준을 평가하고, 또한 경제적으로도 이득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혈압 환자에 대해서는 검사도 중요하겠는데요. 기본 검사를 적어도 진단 시점하고 매 1년마다 시행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클래스 2A로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검사인 혈색소라든지 적혈구 용적률이라든지 크레아티닌, 공복 혈당,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또 단백뇨, 혈뇨, 미세단백뇨 등이 중요하고, 심전도, 흉부 엑스선 촬영 등이 기본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권장하는 검사로서는 당화 혈색소라든지 심초음파 검사, 경동맥 초음파 검사, 또한 발목 위팔 혈압 지수 측정, 맥파 전달 속도 측정, 또 활동 혈압 모니터 및 가정 혈압, 안저 검사나 소변 24시간 단백뇨 검사, 이런 것들이 또 권장 검사로서 들어와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가 주로 보이는 검사 이상은 12유도 심전도에서 좌심실 비대를 보일 수 있고, 좌각 차단, 심근경색 등의 소견을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런 경우 심혈관 질환 위험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백뇨나 혈뇨는 콩팥 질환이 동반되어 있을 때 나타날 수가 있겠고, 당뇨병에서 당뇨가 나타날 수 있고, 저칼륨 혈증이 있을 때 1차성 알도스테론증을 의심하거나 이뇨제 사용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고칼륨 혈증이 있으면 콩팥 기능 장애를 의심해 봐야 되고, 요산치가 증가했을 때 통풍이나 콩팥 장애 등을 의심해 봐야 되겠습니다.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로는 남자 같은 경우는 나이 45세 이상,
여자는 55세 이상이고 가족력으로서는 남자가 55세 미만, 여자가 65세 미만의 가족이 심혈관 질환을 일으켰다면 위험인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흡연, 그리고 비만도 BMI가 25 kg/제곱미터 이상이라든지 복부둘레가 남자 90cm, 여자 85cm 초과라든지 이상 지질혈증, 총 콜레스테롤 220mg/dL, LDL 콜레스테롤 150mg/dL, HDL 콜레스테롤은 40 미만, 중성지방은 200 이상인 경우에 한 가지에만 해당되더라도 이상 지질혈증으로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복혈당 장애는 100 이상에서 126 미만으로 또는 내당능 장애가 있을 때 위험 요소가 되겠고, 당뇨병은 공복혈당 126 이상, 당화혈색소 6.5% 또는 이제 경구 당부화 검사를 했을 때 혈당 200 이상 됐을 때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심뇌혈관 위험도에 대한 그런 치료 방침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고혈압 전 단계에 해당하는 혈압이라고 할지라도 위험인자가 3개 이상이거나 당뇨병, 그 중에서도 심혈관 질환을 이미 가지고 있는 당뇨병, 임상적인 심뇌혈관 질환, 만성 콩팥병이 있는 경우는 생활요법을 하면서도 약물 치료를 권유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증상 장기 손상은 뇌에서 보이는 그런 뇌 주위 실질, 주위 백질, 고신호 강도라든지 미세 출혈, 무증상 뇌경색 등이 있을 수 있고, 심장은 좌심실 비대, 콩팥 쪽으로는 알부민 용화, EGFR 감소, 혈관 쪽으로는 죽상 경화반이나 목동맥 대퇴목맥 간 맥파 전달 속도가 10m/s 초과라든지 위팔동맥 발목동맥 간 맥파 전달 속도가 18m/s 초과라든지 관상동맥 석회화 점수가 400점 이상이라든지 망막에서 3, 4단계 고혈압성 망막증이 있을 때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임상적인 심뇌혈관 질환 및 콩팥 질환은 뇌졸중, 일과성 허혈 발작, 혈관성 치매 등과 협심증 신부전, 심방세동, 그리고 만성 콩팥병 3, 4호기, 혈관 쪽으로는 대동맥 확장, 대동맥 박리, 말초혈관 질환들이 동반되어 있을 때 임상적인 심뇌혈관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43세 남자 환자의 증례에서 이 위험인자 중에 이 3가지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환자는 높은 정상 혈압만 가지고 있더라도 3가지의 위험인자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되고 약물 치료를 권유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고혈압 전 단계에서 목표 혈압에 따라서 추가적인 약물 치료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심뇌혈관 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이미 심뇌혈관 질환의 치료 목적으로 라스 차단제, 이뇨제, 베타 차단제, 칼슘 차단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 목표 혈압에 도달하기 위해서 약물을 추가할 수가 있고, 이미 혈압 치료를 받고 있는 당뇨병 환자에 대해서도 약물을 추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호프3 연구에서 중위험군에서는 고혈압 약물 치료가 심혈관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철저히 위험인자를 분석해서 이러한 치료를 권유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가이드라인에서는 고혈압 전 단계에서 조기 약물 치료의 효과의 증거는 부족하고, 따라서 무조건 고혈압 전 단계에서 약물 치료를 권고하지는 않습니다. 권고 등급 3로 되어 있고요. 주의혈압 및 고혈압 전 단계에서 고혈압 발생이나 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서 적극적인 생활요법 권고, 이 생활요법을 권고하는 것은 클래스 1으로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실 자동혈압을 이용해서 진단된 수축기 혈압 130mmHg 이상의 심혈관 질환 동반 환자는 생활요법과 약물 치료까지 고려한다는 것이 클래스 2A로, 고혈압 전 단계 환자라 할지라도 감염고혈압 진단하기 위해서 가정혈압 또는 활동혈압 측정을 고려하는 것이 또 클래스 2A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고혈압 지침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런 고혈압의 진단에 대해서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이전과 같은 진단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혈압의 선별 검사에 대해서 20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2년마다 진료실 혈압을 측정을 해보는 것으로 권고를 하고 있고, 또 진료실 혈압을 측정하는 것을 1년마다 권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0세 이상이라든가 고혈압의 가족력이 있다든가 고혈압 전 단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죠. 비만 환자 같은 경우는
1년마다 혈압을 측정해 볼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배구고혈압, 가면고혈압을 진단하고 치료 효과를 판정하고 예후를 예측하기 위해서 활동혈압 측정을 권고하는 것은 이전에 권고 수준 2A에서 권고 등급 1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환자들에게 이러한 가정혈압 측정법을 교육할 것을 권고하는 것도 권고 등급 1으로 그대로 중요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요법에 따른 혈압 감소 효과가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높은 정상 혈압에서는 생활요법을 강조를 해야 되는데요. 소금 섭취 제한, 체중 감량, 절주, 운동, 식사 조절이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 소금 6g 이하로 조절을 하는 것만으로도 수축기혈압을 5.1mmHg, 이완기혈압을 2.7mmHg 감소시킬 수가 있고 이에 더해서 절주라든지 운동, 식사 조절을 동반한다면 혈압을 상당히 10에서 20까지도 낮출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 유럽 고혈압 학회 가이드라인에서도 이 혈압을 낮추는 그런 치료는 하이노멀 BP, 높은 정상 혈압일 때 먼저 라이프스타일 어드바이스를 시행해서 생활요법 수정을 권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약제 치료는 이 하이리스크 환자에 대해서 특히 코로나리 아트리티스, 관상동맥 질환 환자에 대해서는 약물 치료를 조기에 도입하는 것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혈압 조절 목표에 대해서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각국의 어떤 목표를 비교한다면 미국에서는 130에 80으로 모든 경우에 목표 혈압을 정해놓은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140에 90mmHg 미만으로 혈압을 조절하고 130에 80 미만으로 조절하는 경우는 당뇨병 환자에서 카디오베스쿨라 디지스가 동반되어 있는 경우 또 만성 홍파병 환자에서 단백뇨가 있는 경우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경우로 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고혈압 가이드라인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것들에 더해서 이 빨간색으로 표기된 부분인 고위험도 고혈압이라든지 또 당뇨병 중에서도 이런 임상적인 심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는 당뇨병, 고위험도 당뇨병이라든지 또한 만성 홍파병에 있어서 알부민뇨가 동반된 환자 그리고 당뇨병이 동반된 환자 또 뇌졸중도 일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닌 열공색 뇌경색이 있는 경우는 130에 80 미만으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혈압 진단 기준 및 진단의 국가 간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기준보다 우리나라의 기준이 다소 높은 그런 기준이 되겠고요. 하지만 고혈압 전 단계 130에 139mmHg 구간이 대규모 전향적 연구에서 혈압약 사용에 의한 사망률 감소가 입증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단 및 치료를 위해서 정확한 혈압 측정, 먼저 반복 측정해보고 가정혈압을 잘 측정한다든지 또한 위험도 및 동반질환 그리고 생활 능력의 평가가 필요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약물 치료가 요구되지 않지만 생활습관 개선으로 혈압을 조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심혈관 질환, 당뇨병, 무증상 장기 손상, 위험인자 3개 이상 환자에서는 생활습관 개선을 하면서도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을 권고하겠습니다. 고지혈증, 흡연, 당뇨 등 동반질환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높은 정상 혈압 어떻게 관리할까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